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인천 계양구에 있는 카리스 호텔이라는 데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인천과 연고가 전혀 없는 원희룡 전 장관이 왜 참석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서 참석한 걸로 보입니다. 이 카리스 호텔이라는 곳은 계양을에 있는 건 아니고 계양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양구 내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가 예정이 돼 있었고 거기에 한동훈이 아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게 된 겁니다. 자,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돌덩이 하나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제가 온몸으로 치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달라.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자리에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전 장관을 딱 지목했습니다. 공천을 한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는 흔히 뭐 명룡대전, 뭐 이재명, 원희룡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이 빅매치가 공식화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당선될 것이냐? 우선 외형상으로 보면 거기서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국민의힘 계열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원희룡 전 장관인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고 과연 통계적으로 정말 거기서는 이재명 대표를 원희룡 전 장관이 이기지 못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제가 논증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이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때죠. 2022년 6월. 그때 이재명 후보가 하고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라고, 윤형선 후보는 그 지역의 토박이입니다. 양자 대결을 했었죠. 이재명이 55.2, 윤형선이 44.8. 그래서 대략 한 1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는데 여하튼 양자 대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2년 전인 2020년 4월에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됐을 때도 윤형선 후보는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송영길이 58.7, 윤형선이 38.7. 그래서 거의 2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때도 사실상 양자 대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년 전인 2016년 4월에 보면 송영길이 43.2, 윤형선이 31.3. 그런데 이때는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이죠. 최원식 후보가 25.4를 얻어갔습니다. 25.4. 그런데 이 최원식이라는 사람은 2012년 4월에 당선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 56.3%를 얻어서 이상권 새누리당 후보를 43.7%로 이것도 양자 대결에서 눌렀습니다. 그래서 최원식 후보가 2012년에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을 인천 계양을에서 했고 2016년에는 송영길한테 공천에서 밀려서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가서 그래도 25.4%라고 해서 제3의 후보로서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 당시 송영길 후보는 43.2%로 당선이 된 겁니다. 자, 그 또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2008년이죠. 송영길 46.1, 이상권 41.1. 그리고 나서 이때는 양자 대결이 아니고 노동당 후보도 있었고 선진당 후보도 있었습니다. 노동당 후보가 5.8, 선진당 후보가 5.1. 이렇게
제3당, 제4당 후보가 있으니까 송영길과 이상권 차이가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광역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을 던지고 나갔을 때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이때 한나라당이었던 이상권 후보가 47.6%, 2010년 7월입니다. 47.6%를 얻어서 민주당인 김희갑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김희갑 후보는 42.8. 근데도 이때 제3후보가 있었습니다. 민노당 후보 7.6. 만약에 민노당 후보가 없이 양자 대결을 펼쳤다면 민노당 표는 대부분 민주당 표로 갔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권 후보가 당선이 못 될 수도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인천 계양을 전적을 종합해 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인천 계양을의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40 내지 45%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의 지지세는 50 내지 55%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매번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 거의 매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제3의 후보가 있을 때, 제3의 후보가 있을 때는 민주당 표를 가져가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물 경쟁력의 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나 원희룡 전 장관이나 다 인천 계양을 하고는 연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고지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자, 그런데 그동안 송영길 전 대표가 여기서 계속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 후보인 새누리당 후보나 미래통합당 후보인 윤영선 후보와의 인물 경쟁력에서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영선 후보는 중앙정치 무대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고 송영길 전 대표는 중앙정치 무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중앙정계에 가서 큰 인물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송영길 전 대표를 누를 수 있는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가 없었다. 그러니까 양자 대결을 하면 당연히 원래 민주당 계열의 표가 50 내지 55%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3자 대결을 하면 조금 달라지더라 하는 게 이 인천 계양을 그 지역의 그 일종의 구도죠, 구도.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제3자가 많은 표를 제3 후보가 많은 표를 가져갔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의 경우를 한번 보자 이거죠. 이번의 경우에는 인물 경쟁력은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인물 경쟁력,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고 놓고 보면 그건 뭐 팽팽하다. 국민의힘 지지자 계열은 원희룡 전 장관한테 몰아줄 것이고 민주당 계열의 지지자는 이재명 대표한테 몰아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승부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겠죠. 양자 대결로 갔을 때. 이렇게 당선이 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제3 후보가 나왔을 때 제3 후보가 5 내지 10% 정도를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3 후보가 지금 제3지대 빅텐트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만약에 빅텐트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이낙연 신당 쪽, 그러니까 뭐 호남 출신이라든가 뭐 이런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 만약에 후보가 나온다면 계양을 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지지표를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호남 출신이다 그러면 계양을에 호남 출신이 많으니까 그거를 일부 가져갈 것이다. 벌써부터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니까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현상이 인천 계양을에서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제3지대에 인천 계양을에서 누가 공천을 받을지
출마를 할지 전혀 지금 아직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동안에 한 6번 정도의 인천 계양을 선거를 들여다보면 만약에 이낙연 신당 쪽 계열 사람이 출마를 했을 경우에 적어도 한 5 내지 10% 정도의 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간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대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지역에 이준석 신당 계열의 후보가 공천이 된다. 그러면 뭐 원희룡 전 장관한테 상당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제3지대가 있느냐 없느냐, 제3후보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고, 제3후보가 있더라도 그것이 이준석 신당 계열의 제3후보냐 이낙연 신당 계열의 제3후보냐에 따라서 또 판도가 달라지고, 원희룡 전 장관이 당선되는 경우라고 본다면 이낙연 신당 쪽의 제3후보가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표를 가져갈 때 원희룡 전 장관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지역은 워낙 지형상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구도상의 그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그동안에는 여기는 안정적인 지역구니까 전국을 돌면서 후보 지원 유세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게 원희룡 전 장관의 등장으로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원희룡 후보는 열심히 인천 계양을 해서 표밭을 닦고 있는데 본인은 지방 다니고 뭐 다른 데 지원 다닌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낙선할 위험이 있다. 뭐 인물 경쟁력은 원희룡 전 장관도 이재명 대표 못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뭐 제3 후보의 전부 있느냐 없느냐, 또 있을 때 그 성격이 누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른바 명룡대전, 이 승패가 확확 갈릴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아마 낙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다. 지난 한 5번 내지 6번 정도의 계양을 선거 통계가 그걸 말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3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그 제3 후보의 구도상 성격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거를 한번 드러나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